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so sato assa sati. 저번 주 금요일 퇴근하고 나서 한 저녁 8시쯤에 갑자기 이제 회사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어요. 타 기관하고 협업해서 만든 보고서 중에 일부가 데이터가 틀렸다. 근데 금요일날 오후 저녁 8시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딱 생각을 해보니까 그 기관 담당자랑 통화할 때 나는 A라고 생각하는데 10% 정도 약간의 가능성이 있다. B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나는 A로 써줄 테니까 B인지 확인하고 B이면 B를 써라 라고 했는데, 이것을 제가 구두로만 하고 문서 어디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이 보고가 잘못되면 독박은 내가 쓰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계속 이제 예전 같았으면 전전긍긍하고 막 월요일까지 너무 힘들어하고 또 약간 이 나이에 그 정도까지 실수했다는 사람들, 약간 스스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을 상상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고 그랬을 텐데 계속 봤습니다. 보고 그게 힘이에요. 네, 계속 봤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평온함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툭 다시 또 회사 생각이 탁 튀어오르고 다시 평온함이 툭 튀어오르고 이런 것을 2박 3일 동안 여러 번 반복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관찰한 바로는 일단은 이제 아는 마음과 지켜보는 마음, 그 다음에 보는 마음과 아는 마음, 그 관계에서는 이제 그 내용이나 스토리는 없는데 보는 마음 이면에서 이제 스토리가 툭 튀어 올라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튀어 올라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뭐 콘트라스트라고 하잖아요. 명조 대비가처럼 굉장히 이게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강렬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진짜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냥 거기까지 보는 마음까지는 전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의도를 집어넣으려면 이게 지켜보는 마음, 아는 마음, 보는 마음 뭐라고 형색이나 내용 스토리가 있어야지 내가 치사 선택이라도 할 텐데, 거기까지는 전혀 내가 치사 선택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툭 튀어나온 결과물을 나는 마주한다. 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그게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거를 알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막 전전긍긍하거나 힘들어하고, 그럼 보통 이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이랬을 텐데,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그 다음에 다행히 담당자가 A인지 확인하고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새 직장 상사가 B인지 잘못 알았다가 일종의 해프닝이었던 건데요. 좀 그런 경험을 한번 하면서 이 사띠와 이런 어떤 수행에 어떤 이득과 장점을 매번 느끼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더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자선을 하는데 바람 소리가 이제 밖에서 이제 들려왔어요. 바람 소리. 근데 그것이 이제 일어나는 성질로 이제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치 저번에 한번 보고 드렸던 것처럼 덧대는 느낌, 바바바박 덧대면서 점점 그 소리가 구체화되는 느낌으로 관찰이 되면서 일어나는 건데, 그러면 일어났다고 관찰을 하면 그 뒤에 있는 이해가 또 뚜렷해집니다. 이해를 보면 일어난다는 그 현상이 뚜렷해지고, 근데 그 이해는 기본적으로 보는 마음에서 작용을 통해서 지어진 현상이다. 그래서 예전에 나와 지금 나는 이걸 어떻게 구별하고 있을까를 한번 사유를 해봤어요. 이건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 근데 예전에는 그럼 생각이면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좀 이게 밖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했었을 텐데, 지금 조사의 흐름이 딴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거든요. 그 바람 소리를 일어나는 걸로 보는 것은 아주 좋아요. 근데 금방 같이 하는 것은 생각이 많이 끼인 것은 조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일어나는 것을 다른 방향으로 끌어가 버리거든. 지어내는 쪽으로 끌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뒤에서 그 생각을 자꾸 하니까 조사는 그런 쪽이 아니고요. 그 일어나는 것과 그 사띠의 관계를 아는 마음의 관계를 좀 봐야 돼요. 사사나 스님이 아침에 저기 앉으면은 창문을 좀 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겨울이니까 차가운 바람이 쫙 덮쳐요. 그러면은 저는 거기서 바람이 없어요. 차디참도 없고 그냥 깨어나는 걸로만 이해돼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을 본다는 것은 일어나는 것이 뭐다가 아니고 일단은 일어나는 것으로 대상으로 삼았다면 그것이 그냥 대상이 된 거예요. 일어나는 것이. 그럼 그건 단지 순수한 거예요. 빠라마타가 된다고. 근데 그 빠라마타라는 것은 사실 빠라마타 외다나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다른 쪽에서는 그게 사실은 좀 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두카, 아니자 두카도 볼 수가 있는데 놔두고 그 빠라마타 외다나이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자꾸 생각하는 것은 빠냐떼를 갖다 붙이는 거야. 빠냐떼를 붙이면 어떻게 돼? 빠라마타에다 빠냐떼를 붙이면 어떻게 돼? 갈 길을 제대로 가는 거예요?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딴 데로 새죠. 그때는 그냥 가만히 알아만 차리고 뒤에서 지켜보기만 하면 돼.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지켜보면서 마음이 반응을 어떻게 하는가. 근데 바람소리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그 대상이 자연이기 때문에 뉴트럴이기 때문에 큰 거는 크게 반응하는 마음은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대상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생각으로 떠올랐다고 어떻게 그냥 그때 한번 살펴보시라고. 그만같이 어제 다퉜던 사람, 평소에 내가 아주 그냥 왼수진 사람, 그 다음에 안 좋은 상황, 그때 되면 분명히 반응하는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럼 그 반응하는 마음하고 의 관계, 이 반응하는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생겨나는가, 이런 것들이 고찰이죠. 바른 고찰.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그렇고요. 아까 처음 했던 그 인터뷰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툭툭 스토리 같은 게 튀어오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갔을 때 걱정. 그러니까 왜 튀어올라왔어요? 그리고 걱정들이 왜 튀어올랐을까요? 이게 포인트인데, 스님이 알려주려고 그래요. 그냥 그건 저는 하고 싶진 않았는데 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이겠죠. 네, 툭툭 그 스토리텔링이라든지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는 지혜를 써주라고. 지금 예를 들면 회사에서 그렇게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됐잖아요. 사실 솔직히 그것들이 지금 툭툭 태올랐잖아요. 그때 지혜를 써주라고. 그 어떤 지혜를 써주냐면 이때는 세간의 지혜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세간의 지혜부터 먼저 써줘야 돼요. 근데 일단은 이 인터뷰를 할 때는 그래도 지금 굉장히 여유롭게 수행의 힘은 얻었어요. 사실은 조금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크게 방황하거나 당황하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지켜볼 수는 있단 말이에요. 지켜본다는 것은 지혜를 써주려고 지켜보는 거거든요. 조사하면서 지혜를 써주려고. 이때는 세간의 지혜를 써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출세간 지혜도 같이 써주면 좋죠. 금방 제가 얘기했듯이 보는 마음 안에 뭐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그것도 이게 써주면 좋은데 우선은 세간의 지혜를 먼저 써줘야 돼요. 세간의 지혜도 좀 써주고, 그 다음에 추세간의 지혜는 단지 그게 대상으로 보라고 하면서 그만같이 그냥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면 일단은 가라앉으면서
그 당황하는 마음, 불안하고 근심 드는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세간의 지혜도 써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세간의 지혜는 이제 세간에 사는 사람들이 더 잘하기 때문에 한번 과사님 모색을 해보십시오. 심장이. 근데 해결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좀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네. 됐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렇다면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람들이 뭐든지 그런 것들이면은 당황부터 하기 때문에 지혜를 써줄 수가 없어요.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그냥 당황을 하고 막. 그게 당황을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황은 뭐예요? 번뇌잖아요. 근심, 걱정도 번뇌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못 써져요. 번뇌가 있을 때는 지혜 절대 안 나거든요. 그때는 쭉 일어난 스토리텔링을 일단은 대상으로 보고, 마음이 일어났구나를 보고, 한번 세간의 지혜도 관찰해 볼 필요가 있죠.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지? 그러면은 다음에 일이 벌어졌을 때, 다행히 해프닝이 끝났으면 좋은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어떤 지혜를 쓸까? 그렇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게 출세관으로서는 내 마음 상태는 해결이 되지만, 출세관의 지혜는. 세간에 일어난 일은 안 되잖아요. 그때는 세간의 지혜도 써줘야 되죠. 그때는 이제 다음날 가서, 팀장하고 뭐 또 아니면 그 사람하고 얘기한다든가, 그 클라이언트하고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상의했던 그 양반하고 얘기를 했다든가. 하다 보면은 또 해결점 찾을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해결점, 사람에서 일어난 일은 다 사람에서 해결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황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당황하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누가 와서 그걸 확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출세간의 지혜에 힘을 좀 얻은 사람들은 한 발짝 잠깐 물러나고, 한 1, 2, 3초 정도 물러나서 생각을 해주면, 그때 지혜도 떠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자꾸 관찰을 하면서, 사들하면서 지혜를 써줘야 돼요. 일단, 출세간의 지혜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그립지 않은 쪽으로, 그려놓고, 일 벌려진 거 있잖아요. 자기 직업에 있어서. 그때는 또 그런 쪽으로 지혜를 또 써줘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다뤄야 되겠다. 이렇게. 양쪽을 다 써주면. 지혜는 양쪽을 다 써주는 지혜거든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처음보다 이게 수영하기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잖아요. 사실 이렇게 당황하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게 이제 수영하면서 달라진 점이에요. 확실히.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또 생각할 필요도 있고. 그러면은 이걸로서는 만족할 수 없다. 더 큰 번뇌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 그러면 나는 또 더 큰 지혜를 성장을 시켜야 되겠다. 수행을 멈출 수는 없다. 그게 되면 그게 이제 찬다가 되죠. 그러면서 해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세간의 삶은 진짜 더 지혜를 써줘야 되는 지혜를 써주는 게 세간의 일이에요. 그러면은 수행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남이 절대로 해결을 안 해주거든요. 돈으로 해결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또
돈으로 해결했으면 그 일이 다시는 다른 일이라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일은 벌어지죠. 일어나죠. 그런다고요. 그럴 때마다 자꾸 지혜를 써줘야 되고 툭툭 스토리텔링이 일어나는 것은 자꾸 지혜를 써주라고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꿔요. 그럼 더 좋아요. 그냥 그것이 어쩌다 뭐 오는 마음 하는 마음 이거보다도 일단은 툭 뛰어올라오는 것은 알아차리고 지혜를 써주라는 거예요. 일단은 내 마음이 그러면 그립지 않도록 지혜를 써주고 그 다음에 세간에서의 일은 또 어떤 세간의 일을 지혜를 써주면서 해결하도록 그런 걸 모색하도록 하는 지혜를 써주라고 이렇게 일어나 주는 거예요. 세간의 지혜라고 말씀해 주셔서 사실은 집에서는 되게 수행이 이제 굉장히 순일하게 잘 되는데 직장만 가면 깨지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런 단어를 되게 중요시 하더라고요. 헌신, 공정, 뭐 이렇게 노력, 뭐 그다음에 그런 걸 되게 중시하면서 나는 완벽한 사람으로서 항상 네, 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래서 것 같고 오케이, 인정받고 싶어. 예전에 제 모습은 이제 막 사람들 사이에서 메신저 팍팍 하면서 이거 탁 정리하고 그러면서 뭔가 성취욕도 느꼈던 것 같은데 약간 그 직장인 그 거기에 상사한테 집중하는 것 같아요. 직장인 그 상사한테 손가락질 지적당하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그걸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그거 지적 당하면 당한 대로 놔두고 받아들이고 얼마든지 거기서 세간의 지혜를 써줄 수 있어요. 그것부터 무장을 하고 출근을 하니까 그래. 내려놓으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이 부닥치는 대로 하시면 돼요. 내 능력은 10살, 3살 먹은 아이인데 10살 먹거나 20살 먹은 사람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벅찬 거야. 그러니까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뭐가 찢어진다고? 그와 같아요. 사실은 직장이라는 게 뭐예요? 다 같이 공동체 운명으로 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그보다는 찐빠를 먹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갖고 출근하기 때문에 나는 완벽한 사람으로서 뭔가 보여주고 싶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연예인들이라는 것이지. 편안하게 그냥 삶의 일부다 하면 돼요. 삶의 일부. 삶의 일부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고 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로마가 붙어서 그래요. 그만하지. 완벽한 사람. 완벽하면 그 상기만 난다고 그랬잖아. 최고가 되려고 그때 그것이 상기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긴장의 연속이요. 그 긴장의 삶이지, 그게 진짜 제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진급 안 되면 어때요? 주어진 대로 살아. 나가라면 나가고. 근데 그게 되게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 끄트머리 같은 게 딱 잡고 있는 느낌, 승진. 아이고! 우리 수능고사님 그거 다 내려놨다더라. 승진시켜준다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왜냐면 더 괴롭거든. 위를 올라갈수록 더 책임감이 무거워서 더 괴로워요. 돈 많은 사람들이 더 괴로워. 돈 없고 명예 없고 한 사람은 더 편하게 살 수 있어. 왜냐면 그 지킬 필요가 없거든. 근데 있는 사람이 그 지켜야 되거든. 그러니 뭘로 대동해? 지키려면? 뭘로 대동해? 그렇지. 법률로 대동시키거든. 없는 법률까지 긁어다 써야 돼. 아까 가만히 있는 생각을 왜 소환해가지고 이렇게 눈물까지 흘려. 쓸데없이 그 법률 끌어다가 눈물까지 흘렸잖아.
이게 있는 사람들에게는 명예 높고 지위 높고 돈 많고 한 사람들은 그 번 일을 대동을 시켜야 되거든. 앞잡이를 가르막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 숨어있는 그 합리화, 모순, 그 양면성, 맞으면 이분법적인, 두 가지만. 그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뉴스만 틀면 거짓말하는 사람만 나오잖아.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거든.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 거짓말 뭐예요? 다 불성이잖아. 사람들을 다 왜곡시키잖아. 그게 높은 사람들 장관급들이 그래. 청소하는 그 환경미화원 그 보살님 그러지 않거든? 그 보살님도 그러지 않고, 화장실 청소하는 그런 보살님도 안 그래. 자기 주어진 대로 하잖아요. 돈 주면 준 대로 그냥 받고. 근데 있는 사람들이 더 그러단 말이야. 근데 법석은 그런 걸 안 따지거든. 가방끈 안 따지죠. 학벌 안 따지죠. 뭐가 재산 인념이야 안 물어보죠. 남자 여자를 안 물어봐. 다 수행자를 보거든. 나 고기 먹은 적 없어. 그래서 법석이요. 그게 얼마나 좋냐고. 너 얼마 가졌어? 물어보는 사람이 있기를요. 그 물어보는 사람이 이제 이상해. 여기서는. 스님도 별 안 물어보잖아. 누가 뭐 하고 사는지 잘 몰라. 이제 수행에 어떤 수행을 했는가를 일단은 좀 알아야 되게 자조차 물어보는 경우는 있죠. 어디서 수행했냐고 물어봤잖아. 그래야 그 사람한테 바르게 인터뷰를 지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근데 시내버스만 타봐. 야. 이쁘네, 곱네, 어쩌네, 맞네, 적네, 뭐, 우리 딸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 아들이 뭐 어쩌고 저. 아이고. 제가 오늘은 인터뷰를 안 하고 독대로 내일 좀 괴롭혀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도 내일 좀 쉬어야 되겠어. 이 팀장이 또 얘기를 해서 연결선상에서 지금 그러면 마지막이죠? 예, 아주 심플하게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현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집착이나 어떤 욕심을 내려놓기가 사실은 수행을 하면서도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팀장이 얘기했지만 저도 회사 그래서 이런 법문이라도 들어야 된단 말이야. 안 들어주면 절대로 안 돼. 더 힘들어. 그래서 회사와 집에서도 수행을 조금 했다고 수행이 조금 된다고 완벽하게 삿대를 두겠다는 또 욕심을 가지고 회사와 집에서는 이제 그 좌절을 겪으면서 또 이제 뱁새 가랑이가 찢어지는 경험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수행을 하면서 그 포기하거나 피할 줄 아는 지혜, 자기의 힘을 적절하게 파악하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제 스님이 인터뷰 소바나 찌따 보살과 제가 처음에 할 때 해서 그게 또 공부가 좀 됐고요. 지금 제가 수행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거와 관련된 걸로만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항상 물러날 때 수행의 진전은 조금 더 되는 것 같다. 이 느낌이 제가 조금 있어요. 뭐냐 하면 이제 만 2년 하고 나니까 이 세간에서의 욕심 못지않게 출세간에서의 욕심, 제 집착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스님하고 인터뷰하면서 코칭은 계속 받지만 그래서 만 2년 됐고 그리고 수행도 제법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뭐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성질도 좀 뚜렷한 것 같고 스님 코칭 따라서 계속 하다 보니 이게 제 마음에 딱 잡힌 게
아, 그래, 이거를 정말 제대로 빠르게 해야 된다라는 게 항상 있어서 이거를 가장 빠르고 제대로 하는 방법을 계속 찾는 거예요. 찾는데 그 찾는 거를 계속 인터뷰하면서 제가 코칭은 받아왔습니다. 받아왔고 이제 좀 쳐주시면 그 쳐주시는 형태로 해서 가장 최근에는 어쨌든 전체를 보는 거, 전체를 아는 거, 전체를 알면서 거기서 보는 마음과 아는 마음을 알고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작용을 알면서 아는 것에서 지켜보는 마음도 가끔씩 이제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도 계속 제가 의문이 들고 하는 게 이 힘쓰는 거, 그 다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여전히 이 부분이 잘 유지되지 않는 거, 그 다음 코칭을 많이 받아서 그래도 그런 걸 알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알면 되는데 이 기대가 또 안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계속 제 로바가 묻어 있는 거예요. 묻어 있는데 이 로바가 제 수행의 어떤 힘 중에 하나, 위리아, 찬다로도 또 작용한다라고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쉽지 않은데 이걸 하다 보니 이런 마음, 그러니까 좀 힘을 쓰네, 힘쓰지 않는 알아차림이 계속 안 되네, 힘을 쓰네라는 부분이 제가 불만족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를 알고 보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면서. 그래서 이제 조금 물러나 봤어요, 스님. 기본만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또 너무 많이 그려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체를 알고, 보는 마음을 알고, 아는 마음을 알고, 지켜보고, 이렇게 하는 부분, 또 공간성. 이 법문이나 그 다음 쇼츠를 너무 반복적으로 듣고 또 보는 힘도 생기니까 이게 마치 다 될 것처럼 해서 거기서 가장 숏컷의 방법을 제가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나면 항상 정답은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마음가짐 견해 바르게 하고 알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베이직이죠. 예. 그래서 다시 돌아온 게 좀 힘쓰는데 이게 좋긴 하지만 힘쓴다라고 하는 부분을 해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이제 기본으로 가자라고 해서 사실은 오늘 이 인터뷰하면서부터 제가 조금 패턴을 바꿨어요. 이 식으로 계속 해오다가 그냥 보이는 줄 알고 들리는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알기만 해봤어요. 조금 물러나면서 너무 편안해졌어요, 스님. 이 얹어놓은 것들을 빼고 나니까 사띠가 훨씬 순이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욕심을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아만. 알면 알수록 사실은 아만도 같이 증장이 돼요. 근데 수행자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지금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건,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건 매우 좋아요.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아만을 조금 내려놓는 것이 돼요. 그래서 아만이 내려놓기 때문에 이게 좋아지고 편안해진 거예요. 그 전에 기본으로 돌아가기 이전에는 자꾸 알고자 하는 마음이 그 로바가 아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미세해서 수행자들이 그거를 캐치를 잘 못해요. 그래서 자꾸 인터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오늘 같은 인터뷰는 매우 좋습니다. 이제 그게 아만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아만이 거셀 때마다 자꾸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거셀 때마다 초심으로 돌아가요. 이게 기본으로. 그래서 그때는 들어오는 대로 이런 대로 다시 시작하면 더 좋아요. 그게 아만도 풀어 헤치는 경우가 됩니다. 리셋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새로. 그래. 근데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그래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되면서 더 새롭고 더 힘 있는 거를 자꾸 추구하거든. 그게 아만이거든. 근데 그걸 몰라. 굉장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되게 정직하게 또 인터뷰를 하는 것도 정직해서 좋아요. 그래야 스님이 잡아주지. 정직하지 않게 하면 못 잡아줘. 나도 몰라. 부분을 가지고 가야 제가 일종의 약간의 각인을 해야 그 다음 다시 올라오는 거 이게 계속 올라오거든요. 다시 추가심을 하면 돼요. 예, 그 회장님하고 또 법담하면서 여기 오기 전에 한식자선 하기 전에 또 하늘 높이 올라갔다 왔어요. 공간성에 뭐 아는 마음 보는 마음 해서 회장님한테.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또 삿띠를 하면서 계속 이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이고 들리는 걸 그냥 알기만 하고 그 다음 아는 걸 알기만 하고 하는데 아 이렇게 가볍구나 좀 뒤로 물러나니까 그러면서 또 한번 사유를 해본 거예요. 스님 계속 인터뷰를 하는데 지금 뭐 3시간 가까이 됐지만 계속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아 내가 욕심이 심했네. 지금 이렇게 달라진 것도 참으로 감사할 일인데 지금 뭐 이렇게 인터뷰 하는 거를 이제는 들으면서도 알고 또 보는 마음도 알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도 저는 그 높이 있는 그 부분을 계속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를 좀 뒤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좀 내려놓고 리셋하고 그 마음가짐 점검하고 알고 보는 줄 알고만 하면 지금 뭐 했던 것들은 사라지진 않으니까 적정한 시점에 또 발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행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그 다음 항상 되돌려서 밑으로 또 다시 뒤로 가서 시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암환을 부려서 알고자 해서 안다는 것은 그거는 진정한 알미 안 돼요. 근데도 그 암환은 그래요. 오히려 더 복잡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 구조를, 그 원리를, 그 이치를, 그리고 그 바르게 가는 코스를 확 비틀어 놔요. 딴 데로 가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예, 더 알게는 것은 놔두고라도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게 이게 암환이거든. 기본이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는 그 암환을 다시 리세팅, 이렇게 풀어헤쳐서 다시 잡아주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발심 참 좋아요. 암환이 갔을 때는 초발심을 다시 생각하게 되거든요. 내가 여기 뭐하러 왔지? 수영하기 싫을 때도 그래요. 미얀마에. 내가 그 비싼 비행기 값 들이고 여기 뭐하러 왔지? 그 생각해주면은 수영하기 싫은 마음이 없어지고 수영하고 싶은 마음으로 다시 돌려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수영하기 싫은 것도 암환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번뇌가 또 이렇게 시키죠. 왜냐면 세간의 그것을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맛있고 호텔에서 자고 좋은 데서 자고 맛난 거 먹고 여행 좋아하고 막 여행 좋죠. 그런 거 좋아하면은 결국 그 번뇌가 끌어가는 대로 끌려가면은 어디로 가겠어요? 센터를 나가게 돼. 그래서 바간으로 떠나. 바간 여행으로 떠난단 말이에요. 난 그런 사람 엄청 많이 봤어. 일단은 조금 분위기 전환, 기분 전환으로 한 일주일 이렇게 떠났다 갔다 돌아온다면 상관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사두께 허락을 받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번뇌가 끌어가서 가는 것은 별로 안 좋아요. 일단은 바간을 가더라도 여행을 하더라도 내가 삿띠를 어떻게 하는가 좀 보자. 삿띠를 키우는 목적으로 가면 좋죠. 그냥 다 풀어놔버리면 이게 문제죠. 눌러 날라 다 풀어놓고 또 놔버리면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빠져가지고 그 막 여행하면서 좋은 거 즐거움에 빠져버리면은 삿대를 못 든단 말이에요. 아까 그 얘기 많이 했는데 풍문할 때 그 대상을 보면 좋은데 그게 빠져버리면 삿대를 못 드는 게 이제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즐거움에 여행할 때도 즐거움에 빠져버리면 삿대를 못 드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로바가 끌어가는 것이 계속. 그러면 삿대를 길이길이커녕 더 잡혀먹고 오잖아요. 사티 사마디가 깨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사나스님은 양고신에 나가서 사티 사마디 다 깨먹어갖고, 아유, 안정이 안 돼갖고 너무 힘들어요. 막 안 보여, 나는 눈이 안 보여. 그것도 경험을 해야 돼. 그럼 막 샤워하고 가서 갈아입고 바로 2층에 법당 올라가서 자선 1시간 때려줘야 그 다시 이제 원래 복귀가 돼가지고 안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알아야 돼. 그게 된다는 것도. 사티 사마디 없이 어떻게 살아? 이 사람들은 사티 사마디를 나라고 살아야 되는데 번뇌를 나라고 살아. 그 눈물이나 짜고. 없는 내 것을 소환해가지고, 막 그게 뭐, 정화의 눈물이라고 또, 합리화를 또 시키죠. 합리화는 번뇌가 아주 영리해요. 근데 나는 몰라, 그걸. 그게 그런 줄을. 그 다음에,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어려움들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 직장에 정년에서 좋아하는 사람, 딱 한 사람 얘기 있죠. 저 카메라맨. 이게 직장에서 괴로움 얘기할 때는 눌러달라. 너도 좀 당해봐라. 딱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것도 시원찮아갖고 카메라까지 딱 풀어주고 해가지고. 둘이 발발 뛰고 있습니다. 그걸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다시 자꾸 그럴 때마다 초반심으로 자꾸 원하고, 뭔가 알고 싶은 마음이 원하는 마음이 더 강하면은 초반심이 걸려요. 예. 너무 주의를 이게, 기본으로 돌리라고. 예. 그래요. 그 아상이, 괴롭히는 것도 아상이 그래. 예. 아마니. 회장님 말고 딴 쪽으로는 잘 안 그래요? 자꾸 삶으세요, 그럼. 암죽파도 넣고 삶아.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